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채널의 민규수입니다. 이번 시간 12번째 시간이고요. 연관규칙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규칙 분석에서 활용하는 측정 지표인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엠리오리 알고리즘하고 순차 패턴 분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비지도 학습하고 있죠. 비지도 학습하면서 지난 시간에 차원 축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지도 학습의 마지막이고요. 연관규칙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연관규칙 분석이 뭐냐? 정의부터 보면요. 항목들 간의 조건 결과로 이루어지는 패턴을 발견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를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부르는지는 오늘 배우고 나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측정 지표부터 살펴볼게요. 이 측정 지표들을 활용해서 연관규칙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보면요. 측정 지표는 세 가지가 있다고 처음에 언급을 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지지도는 뭐냐면요. A와 B 두 품목이 동시에 포함된 거래 비율을 의미합니다. 두 품목이 동시에 거래되는 비율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주면 이게 지지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신뢰도는 뭐냐면요. A 품목이 거래될 때 B 품목도 거래될 확률. 수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조건부 확률입니다. 우리 나이브 베이즈 배울 때 조건부 확률 배웠었죠. 그렇죠? 어떤 항목이 거래될 때 어떤 품목이 거래될 확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죠. 그렇죠? 향상도는 뭐냐? A 품목과 B 품목의 상관성을 구하는 게 향상도입니다. 수식은 이렇게 되고요. 수식에 대입을 했을 때 향상도가 1보다 크면 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향상도가 1보다 작으면요.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요. 향상도가 1이면 서로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에 대한 공식을 그냥 살펴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와닿지는 않으니까 우리 한번 사례로 봐볼게요. 어떤 마트에 거래 품목들에 대한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 거래 명세들을 쭉 가져와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연관규칙 분석을 해볼 건데 맥주를 구매할 때 치킨을 구매할 확률에 대한 신뢰도와 향상도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즉 맥주와 치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총 거래 횟수가 있는데요. 이 거래 횟수를 다 더하면은 200개가 됩니다. 지금 다 더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200개가 되는데 일단은 맥주의 구매 확률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맥주의 구매 확률을 PA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A의 확률이 맥주의 구매 확률이 되는 거고요. 구하려고 하면요. 맥주가 계산된 거래 코드들을 한번 봐볼게요. 뭐가 있어요? 거래 코드 1번 있고 4번, 5번, 7번 이 네 가지가 맥주가 구매된 거래 코드들이죠. 그래서 확률이니까 전체분의 맥주가 거래된 개수들을 다 더해주면요. 어떻게 될까요? 200분의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돼서 0.5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 사람들이 50%의 확률로 맥주는 구매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치킨의 구매 확률을 한번 봐볼게요. 치킨의 구매 확률은 이 B는 어떻게 될까요? 치킨인 애들 또 찾으면요. 거래 코드 2번에 있고요. 4번에 있고 6번에 있고 7번에 있네요. 그래서 또 각각 다 더해주고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요. 0.45가 됩니다. 그러면 치킨은 45%의 확률로 구매하는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맥주와 치킨의 지지도를 구할 겁니다. 지지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A와 B 두 개의 품목이 동시에 거래될 확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와 B 동시에 구매된 거, 즉 맥주와 치킨이 동시에 구매된 거. 거래 코드 4번 있고요. 거래 코드 7번도 해당이 되죠. 햄버거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7번에는 맥주와 치킨 어쨌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 얘의 확률을 구하면요. 0.3이 됩니다. 즉 30%의 확률로 맥주와 치킨을 동시에 구매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맥주를 구매할 때 치킨을 구매할 확률의 신뢰도와 향상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맥주를 구매할 때 치킨을 구매할 확률, 이게 신뢰도죠. 이 신뢰도를 구해보면요. PA분의 PA 교집합 B가 되고요. PA는 이미 구했습니다. 뭐예요? 0.5로 구해놨죠. PA 교집합 B, 얘는 지지도잖아요. 지지도 구해놨습니다. 0.3으로 구해놨어요. 그럼 0.5분의 0.3이니까 구하면 0.6이 된다. 아,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맥주를 구매했을 때 치킨은 60%의 확률로 사람들이 추가로 더 같이 구매를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0.6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향상도 구해볼 겁니다. 맥주와 치킨의 향상도를 구해보면 이것도 이미 다 구해놨어요. 계산을 하면 값이 1.33이 나옵니다. 자, 어때요? 향상도가 1보다 크죠? 그러니까 향상도가 1보다 크므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맥주와 치킨은 어느 하나를 구매하면은 다른 것도 같이 구매할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들을 보면은 장바구니에 뭔가 맥주와 치킨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제가 언급드린 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맥주와 치킨의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이런 거를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 맥주하고 치킨하고 가까운 곳에 진열해 두면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관규칙 분석을 사용을 해서 패턴을 발견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연관규칙 분석의 특징들을 한번 봐볼게요. 그 특징을 보면요. 우선 첫 번째, if 된 관계예요. 뭐를 구매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 맥주를 구매하면 치킨을 어떻게 된다. 라는 식으로 if 된 관계죠. 그리고 분석을 위한 계산이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수식 어렵어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값은 분명하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분석 방향이나 목적이 없어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거래 내역들만 가지고 있으면 그 거래 내역들 가지고 그냥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계산만 하면 돼요. 내가 분석 목적을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근데 단점도 있겠죠. 뭐가 있어요? 거래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분석이 불가해요. 그리고 품목 수가 늘어나면요,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품목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다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 수가 많으면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굳이 중요한 품목이 아닌 애들은, 그 중요한 상품이 아닌 애들은 굳이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품목수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자,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엠리오리 알고리즘이 있고요. FP 크로우스 알고리즘이 있고, PCY 알고리즘이 있는데, FP 크로우 알고리즘이랑 PCY 알고리즘은 뭐 책이나 이런 데에는 언급은 되니까 제가 설명은 여기에 써놨는데, 얘네는 제가 활용하는 걸 본 적도 없고요. 어느 시험에서 문제로 출제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긴 한데 안 써요. 왜냐면은 엠리오리 알고리즘이 간단하면서도 동작을 잘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밑에 것까지 어렵게 외워둘 필요 없고요. 오늘 엠리오리 알고리즘만 제대로 알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엠리오리 알고리즘이 뭐냐 하면요. 엠리오리 알고리즘은 지지도를 활용하여 어떤 연관 집합이 자주 발생하는지 발견하는 알고리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프로세스 한번 쭉 훑어볼게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빈도수 집합을 탐색을 합니다. 빈도수 집합을 탐색한 후에 최소 지지도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후보 집합을 생성하고요. 이거를 2, 3단계를 반복 수행을 계속합니다. 반복 수행을 하고 나서 후보 집합들이 다 선정이 되면요. 얘를 연관규칙을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만 봤을 때는 저희가 와닿지 않으니까 또 사례를 들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자,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래 내역을 봤더니 7개의 거래 내역이 있고요. 첫 번째 거래 때는 맥주, 치킨, 햄버거, 라면을 동시에 구매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래 때는 맥주, 치킨, 라면을 구매했다가 마지막 7번째 때는 치킨과 라면을 동시에 구매한 이런 거래 내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내역 전체로 7개 전체로 연간 규칙을 분석을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어떤 걸 특정해서 분석을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후보 집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후보 집합을 알기 전에 최소 지지도를 설정을 할 거예요. 최소 지지도를 설정을 하는데 저는 그냥 3으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지도는 아까 확률이라며 근데 왜 3으로 설정을 해요? 3은 확률이 아니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뭐예요? 7로 나눠버리면 확률되죠. 그쵸? 왜? 개수가 전체가 7개니까. 그러니까 7로 나눠버리면 확률이 되는 거니까 이걸 굳이 7로 나눠서 소수점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바에는 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분모에 7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개수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3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뭐 다를 바 없어요. 여기서 7로 나누면 확률이 되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 원소 한 개일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원소 한 개일 때는요, 맥주, 치킨, 햄버거, 라면 각각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맥주, 치킨, 햄버거, 라면이 있으면 맥주의 지지도는요, 어때요? 1번, 2번, 3번이네요. 그쵸? 1번, 2번, 3번에 맥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3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률로 계산할 거면 7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치킨은요? 치킨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네요. 그래서 치킨은 지지도가 6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햄버거, 라면 다 구했습니다. 다 구하고 나면요, 최소 지지도보다 작은 애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최소 지지도보다 낮은 애들은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계산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못 박아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3보다 작은 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일단 맥주, 치킨, 햄버거, 라면 4개는 다 쓸 거예요. 한 개 집합인 4개는 다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원소 2개 집합으로 늘려볼 겁니다. 자, 2개 집합으로 늘리면요, 맥주랑 치킨, 뭐 치킨과 햄버거, 그 다음에 햄버거와 라면, 뭐 이런 식으로 2개씩 다 묶을 수 있겠죠. 그렇게 묶었을 때 또 지지도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맥주, 치킨이 동시에 묶인 애들은 뭐예요? 얘랑 얘랑 얘게 3개네요. 그쵸? 그 다음에 맥주와 햄버거 같이 묶인 애는요, 요렇게 해서 아이디 1번 하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다 개수를 세보면 지지도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지지도를 구하고 나서 최소 지지도가 3보다 작은 애가 뭐 있어요? 맥주 햄버거 있죠? 그럼 맥주 햄버거는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 라면도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소 2개 집합인 애들 중에는 맥주 치킨, 치킨 햄버거, 치킨 라면, 햄버거 라면 얘네들만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2개 집합까지 했으니까 3개 집합까지 할 건데요. 원소 3개인 애들은 또 뭐가 있어요? 맥주, 치킨, 햄버거. 그 다음에 뭐 맥주, 치킨, 라면, 맥주, 햄버거, 라면, 치킨, 햄버거, 라면. 이렇게 4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을 텐데 이미 원소 2개 집합에서 맥주, 햄버거랑 맥주, 라면이 동시에 있는 이 2개 집합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면 원소 3개 집합인 애들도 이 2개는 고려를 해서 배제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치킨, 햄버거, 라면만 생각하면 돼요. 왜요? 자, 맥주, 햄버거, 치킨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맥주, 햄버거, 치킨 이런 원소 집합이 있다고 하면요, 맥주, 햄버거 동시에 있죠. 그렇죠? 여기 동시에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있기 때문에 원소 2개 집합에서 이미 뺐습니다. 이미 제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다 빼고 나면요, 결국 남는 게 치킨, 햄버거, 라면입니다. 치킨, 햄버거, 라면의 부분 집합에는 맥주, 햄버거도 없고요, 맥주, 라면도 없어요. 그렇죠? 치킨, 햄버거, 라면이네의 지지도를 계산을 해보면 얘랑 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 아이디 1번이랑 4번 2개니까 지지도는 2가 되는데, 지지도 2가 되니까 얘도 최소 지지도 3으로 설정해놨는데 3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워버리면 되고, 이제 최소 지지도를 넘는 집합이 없으니까 원소 4개를 볼 필요도 없어요. 알고리즘을 종료하면 되고, 내가 지우고 남은 나머지 원소 집합들을 가지고 이제
이 후보 집합들을 통해서 연강규칙을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앱리오리 알고리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순차 패턴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순차 패턴 분석은요, 연강규칙 분석을요, 시간적인 개념을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강규칙 분석과 순차 패턴 분석이 있으면요. 연강규칙 분석은요,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구매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렇죠? 근데 순차 패턴 분석은요, 시간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구매를 다룹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샀고, 내일 이걸 샀다. 오늘 A 품목을 샀고, 내일 B 품목을 샀다. 이런 시간 순서도 고려를 하는 거예요. 순차 패턴 분석은. 연강규칙 분석을 할 때 거래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근데 순차 패턴 분석에는요, 거래 데이터의 집합과 타임 스태프라는 것까지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연강규칙 분석은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활용하여 측정을 했다면 숫자 패턴 분석은 지지도만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연강규칙 분석, 그리고 앱리오리 알고리즘, 숫자 패턴 분석까지 다뤄봤고요. 그리고 거의 지금 12강까지 왔습니다. 중간 정도 왔어요. 그래서 좀 이제 중간 정도 왔으니까 어느 정도 저희 배웠던 거를 약간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머신러닝이 있으면요. 지금 머신러닝에 3가지 종류 있다고 그랬어요. 뭐 있다고 그랬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도학습의 종류는 또 2가지 있었어요. 뭐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어요? 분류가 있고 회귀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분류 회귀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결정 트리, 뭐 나이브 베이즈, 아니면 서포트 벡터 머신, 선형 회귀, 뭐 다항 회귀, 다중 회귀, 로지스티 회귀 이런 거 제가 얘기하는 거 머릿속에 다 떠올리시죠? 그런 거 다 있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했던 게 뭐 경사하강법, 그리고 뭐 혼동행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처음에 배운 게 군집 분석 배웠어요. 군집 분석에는 또 2가지 종류가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계층적 군집 분석하고 분할적 군집 분석이 있었고,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뭐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었고, 그리고 분할적 군집 분석에는 K-민즈, DB 스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뭐 엘보 메소드 이런 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차원 축소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차원 축소를 하고 차원의 저주 문제가 있어서 차원 축소를 하는데 차원 축소는 PCA를 주로 사용을 한다. 구성분 분석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연강규칙 분석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머신러닝에서 남은 건 뭐예요? 강화학습 하나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강화학습은 사실 배우려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강화학습은 연구하는 것도 많고 수학적인 지식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강화학습은 특정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것을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렇게 강화학습을 깊게 들어가면은 강화학습만으로도 뭐 25강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강화학습의 주요 기본적인 내용들만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국가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강화학습에서 이 정도까지는 시험에 출제될 것 같다. 강화학습이 어떤 거고, 그리고 어느 수학적 지식을 활용을 하고 정도까지의 약간 오버뷰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